무사셋. 안녕하세요. 생활 속 법률을 풀어드리는 무사, 법무사 김청산입니다. 안녕하세요. 일과 사람 사이의 균형을 지키는 무사, 노무사 안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꼼꼼함을 바탕으로 재산을 지켜주는 무사, 세무사 전형진입니다.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 셋이 모여 무사 셋입니다. 무사셋. 아직은 좀 시간이 남았습니다만 3월쯤에 주식회사에서는 정기주주총회를 여시게 될 텐데 네. 한번 다룬 바가 있지만 주주총회 진행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정기주주총회. 네. 그 단어 워딩은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저는 주주총회 하면 좀 짜증나요. 왜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 이제 법무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무언가 회의를 한다고. 그 회의 대부분이 재무제표가 나와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기간에 무조건 이걸 끝내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주주총회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세무사님, 회계사님들이 그 시즌에 고생들을 많이 하시죠. 주주총회 개최는 주주총회 의장이 하는 건가요, 그러면? 주주총회 개최는 보통 대표이사가 하게 돼 있습니다. 상법 규정보다도 정관이 먼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정관에 아무리 다른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법에 기본적으로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한다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대표이사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있다든지 유고라든지 그렇게 한다면 이제 이사 중에서 다른 사람을 미리 지명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주주총회 의장이 되는 경우가 있죠. 아니 근데 그러면은 네. 전문 경영인이 그쵸, 있고 그쵸.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이 회사를 정말로 가지고 있는 흔히 말하는 주식의 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주주가 이렇게 다를 텐데 네네. 이런 경우에 정기총회도 그러면 네네네. 이 대표이사가 의장이 되는 건가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질적인 주주로서 회사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실력자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대표자는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전문 경영인이 대표이사가 돼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주주들의 모임이라서 주주총회이긴 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주주 중 아무나 손들어가지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절차와 규정에 맞지 않는 결의를 하는 것은 무효 내지는 또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치. 물론 대표이사 말고 예를 들어서 뭐 주식 보유 비율이 좀 높은 사람 또는 최연장자 또는 뭐 회사에서 재직 기간이 제일 긴 사람 그런 사람을 지명해서 그 사람이 주주총회 의장이 되도록 한다라는 특별 규정을 둘 수는 있겠으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의장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정기 주주총회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될 것이다 라는 거를 미리 이렇게 알려줘야 될 것 같은데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도 뭐 미리 알려준 것만 뭐 다루는 게 가능한 건지. 상법에 보면은 주주총회에 대해서는 소집 통지를 2주 전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날보다 하루 이틀 전에 보내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우편물이 도착하려면 도착 시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에 열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참석할 주주들이 주주총회 의안에 대해서 분명히 숙지를 하고 거기서 이루어질 결의사항에 대해서 미리 알고 준비해서 올 시간을 충분히 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갑자기 무슨 기습적으로 뭐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뭐 갑자기 결의를 유도한다든지 네. 또는 반대 경우가 생긴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결의 취소 또는 무효의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알려줘야만 되는데 근데 조금은 원래 올려졌던 의안에서 미리 확실하게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또 추가적으로 또는 약간 수정해서 의결해야 될 필요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럴 때는 그 총회장에서 전체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참석 주주의 대부분이 찬성을 한다라고 하면 그 의안에 대해서까지는 결의가 가능하겠죠. 그러나 네. 뭐 전혀 다른 주제의 어떤 생뚱맞은 것들은 바로 이렇게 그러면 안 되는 거고 네. 임시 주총을 새로 열어서 그때 가서 그것을 결의하기도 합시다라고 해서 별도로 또 절차를 밟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네. 주주총회에서 무슨 회의 하는 거야? 무슨 회의 하나요? 가장 제일 먼저 정기 주주총회라고 하면은 결산을 제일 먼저 해야 되지. 정기 주주총회는 1년 동안 열심히 영업 활동을 해가지고 우리가 회사가 얼마를 벌었는지를 따지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사단법인이나 뭐 조합원 총회 같은 경우는 예산까지 들어가죠. 네. 회사의 경우는 예산은 들어가지 않죠. 물론 뭐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든지 내부적인 보고용으로 만들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정기 주주총회에서 결의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사단의 경우에는 제1호 의안이 전년도의 살림에 대한 결산이고 제2호 의안이 올해의 살림에 대한 예산안 승인의 건이고 이렇게 다른 경우가 되게 많죠. 돈에 관련된 거군요. 근데 주주총회도 있고 이사회결의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세법상에서는 이 네. 이사회결이랑 주주총회를 따로 구분하지 않거든요. 네, 그렇다면 주주총회 말고 네. 그냥 이사회결이 열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상법에는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결의하는 사항들이 어느 정도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들 전체의 이익에 대해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에서 의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의 본점을 이전한다라는 것은 그냥 소재지를 좀 바꾸는 것일 뿐이잖아요. 외부에 공시해야 될 필요가 있을 뿐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결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대표이사를 뽑는 것도 뽑혀 있는 이사들 중에서 뽑는 거니까 이사회에서 열어가지고 거기서 대표이사를 뽑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사회는 말 그대로 이사가 3명 이상이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는 회사들도 많이 있잖아요. 영상 회사들 경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회사를 설립할 때는 항상 정관에다 그런 규정을 넣습니다. 이사회의 결의사항 중 이사회가 2인 이하라서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주주총회에서 대신 결의하기로 한다라는 규정을 저는 넣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요령일 수 있겠죠. 또는 이사회가 없을 때 주주총회에서 대신할 수도 있지만 그냥 단독으로 한 명밖에 없는 이사라고 하면 그 이사가 또는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들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본점을 이전하는 거라든지 또는 지점을 설치하거나 이전하거나 폐지하거나 그런 사항들은 주주총회까지는 갈 필요가 없이 이사회 또는 이사회가 없으면 대표자가 그냥 일방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주주인데 이 이사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주주총회에서 이 이사를 해임시키는 그런 안건도 할 수 있는 건가요? 당연히 그러면? 가능합니다.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은 대부분 주주총회에서 열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니들 이사를 잘라라고 하면 안 자를 것 같게 뻔하잖아요. 뭐 손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주주총회를 열어서 선임하거나 해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죠. 선임은 보통 결의예요. 근데 해임은 좀 더 가중된 특별 결의를 요합니다. 아시다시피 보통 결의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가 보통 결의죠. 근데 특별 결의는 거기서 한 단계 좀 더 가중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 이상. 그리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가 아니라 3분의 2 이상. 이것이 충족이 돼야지 해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주총회는 뭐 어쨌든 그 회사의 이제 대표이사가 연다라고 하셨는데 네네. 대표이사가 2명인 경우, 3명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주주총회뿐만 아니라 대표이사를 여러 명 둘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런 경우에 대표이사가 여러 명 있을 때는 각자 대표가 원칙이거든요. 근데 공동대표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는 맞아. 대표이사가 2명 이상 있을 때 그걸 공동대표라고 네. 관행적으로 부르시는데 네. 법률적으로는 다릅니다. 각자 대표가 원칙입니다. A라는 대표이사, B라는 대표자가 있으면 각자 둘 중에 한 사람만 도장을 찍어도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공동대표라는 얘기는 공동으로만 대표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도장을 찍으면 안 돼요. 둘 다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주주총회의 결의 정족수가 반 이상, 4분의 1 이상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출석해가지고 근데 내가 주식 지분을 4분의 1 이상 가지고 있어. 그러면 두 개가 충족이 되잖아요. 나 혼자 출석해가지고 나 혼자 결의하면 되니까. 그러면 그것도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 반대되는 다른 또 A 말고 B라는 대표이사가 자기 마음대로 또 주총을 열어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다르게 결의를 했다고 쳐요. 그러면 그런 것들 중에 어떤 것이 효력이 있는가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럴 때는 이제 재판을 통해서 가려야 되겠죠. 또는 정당한 절차를 밟았느냐, 뭐 상대방한테 알렸느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어쨌든 각자 대표가 원칙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것이 기본이라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각자 대표가 주주총회 열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A가 마음에 안 드니까 A가 주총 열어서 B를 자르고 B가 주총 열어서 A를 자르고 그러면 이제 머리 아파지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해임에 대해서는 또 공증인 사무소에서도 의사록 인증도 잘 안 해줍니다. 그런 어떤 첨예한 문제가 있을 때는 사실은 비용이 좀 더 들어도 공증인 변호사를 그 총회장에 직접 입회를 시키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공증위임장을 만드는 데도 편하고 그러저러한 법률적인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고 미리 더 조언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구나. 네. 근데 이 주주총회가 근데 대표이사가 뭘 잘못했다고 해서 대표이사를 소집했어요. 근데 대표이사가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가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지요.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 정당한 소집권자이고 또 주주총회를 열었을 때 의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인데 대표이사가 자기한테 좀 불리하다 내지는 탄핵을 한다든지 문제를 삼는 그런 주총을 열어달라고 하면 안 열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소수 주주들의 임시 주주총회 소집 요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 중에 어느 정도 일정량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대표이사가 열어달라고 했는데 안 열어준다. 그러면 우리가 새롭게 의장을 뽑아가서 새롭게 주주총회를 임시로 열겠습니다라고 법원에다가 허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법원에서 받아들여주면 정당하게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가지고 그 대표이사를 해임한다든지 다른 사항을 의결하다든지 그런 경우가 실생활에서 어디서 제일 많이 생깁니까?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총회에서 그런 일이 많이 생기죠. 흔히 말하는 비대위, 반대파가 모여가지고 네네네. 기존의 조합장을 갖다 해임하고 네. 우리가 새롭게 뽑았다. 그러면 양쪽에서 서로가 우리가 대표권이 있다라고 다투고 그런 경우가 생기죠. 근데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이거거든요. 사실. 주주총회에 들어가려면 주식의 몇 %를 갖고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건지. 가령 예를 들면 제가 현대자동차의 주식을 한 10주를 갖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10주가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낮은 퍼센테이지일 텐데 주주총회에 갈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결의에 큰 영향을 미칠 수는 없겠죠. 네. 그렇지만 갈 수 있는 권리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맞아, 주주니까. 저도 공부 삼아서 뭐 조그만 회사의 주식을 뭐 하나를 사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연말에 저한테 소집 통지서가 날아왔어요. 오,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정기주총을 몇 월 며칠 여니까 귀하는 주주로서 참석하셔가지고 발언할 수 있고 의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네. 이제 내가 미치는 영향이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결과의 대세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그냥 안 가고 말거나 또는 누군가한테 그냥 위임을 해버리거나 그런 경우가 있죠. 이렇게 좀 간단하지만 정기주총회를 몇 달 앞두고 간단하게 몇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주주총회 이제 계획하고 계시는 회사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꼭 참고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법무사 김청선, 노무사 아는지 세무사 정영신. 셋이 모여 무사 셋이었습니다. 무사 셋